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딸아이와 함께 오순도순 시골 라이프를 즐기고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일찍 결혼해서 지금까지 살림 배우며 집안일을 하다 보니 가정주부로서의 삶도 벌써 20년째네요. 제 버릇남 못 준다고 누구는 고달프다 하는 집안일에 흥미가 생겨 시어머니를 졸라 이것저것 배우다 보니 나름대로 손맛도 있고요. 1년 전부터 살림, 요리와 관련된 콘텐츠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반응이 좋아 즐거운 마음으로 취미를 즐기고 있습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아왔던 제가 조금씩 세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건 유튜브를 시작한 시기와 맞물려요. 사실 그때 저를 갈궈대는 시누이에게 크게 한 방 먹이고 집안이 시끌시끌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저만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갖게 되었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 못지않은 유튜버가 되었답니다.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어머니, 오늘 집에 계세요? 저 서울 갈 일 생겼는데 주말이기도 하고 하루 자면서 어머님께 갈비찜 좀 배우게요. 지난번에 내가 레시피 적어준 거 있잖아. 그거 보고 하면 되는데. 에이, 그래도 직접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이참에 어머니랑 시간도 보내고 그러면 좋죠. 오랜만에 아가씨 얼굴도 보고요. 누가 좋다고 여길 와요? 언니 오면 시끄러워서 공부도 안 된다고요. 그냥 오지 말지. 얘, 너 그래도 새 언니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너 어려서부터 새 언니가 너 데리고 다니고 그랬던 거 기억 안 나? 그때가 언젠데 그래? 나 고3이야, 고3. 그럼 그냥 다음에 갈까요? 아무래도 아가씨가 아주 예민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는 게 좋겠구나. 고3 되고 나서는 애가 더 까칠해졌어. 잠깐만,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야, 정희경. 너 새 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아, 오빠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또 나만 잡게? 나 공부해야 하는데 새 언니가 집에 온다잖아. 어수선해서 공부도 안 되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공부했다고 그래? 그리고 새 언니가 가서 널 얼마나 방해한다고 그러냐?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방도 치워줘. 고맙다고 해도 모자란데? 아, 몰라.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여보, 그만해요. 그냥 내가 집에서 쉬면 돼.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괜히 간다고 해서. 아니다. 얘가 요즘 너무 예민하긴 해. 상황이 이러니 나중에 오려무나. 안 그래도 너한테 전해줄 책도 있고 내가 조만간 따로 연락하마. 밖에서 오랜만에 데이트하자. 정말요? 감사합니다. 아가씨, 내가 내일 택배로 간식 좀 보낼 테니까 그거 먹고 마음 좀 풀어요. 공부도 좋지만 스트레스 안 받는 게 최고니까. 알겠죠? 와, 정희경 너 이런 새 언니 없다? 나중에 새 언니한테 다 갚아야 하는 거 알지? 누가 그런 거 해달래? 내가 해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 다들 그만해라. 희경이 너 독서실 갈 시간 아니야? 알았어, 간다고. 아휴, 저놈이 성질머리하고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하다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2살이 많은 사람이었고 농업 쪽을 연구하는 사람이었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은 꿈도 못 꾸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아르바이트하러 다니다 만난 인연입니다. 다행히 시부모님 모두 성격도 좋으시고 제 사정을 이해해 주셔서 저희는 1년 남짓한 연애 끝에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너무 이른 나이에 결혼한 거 아닌가 싶었지만 가족들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결혼을 앞둔 시점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결혼하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딸 쌍둥이를 낳았고요. 남편은 나이 어린 시누이가 있었는데 저보다 5살 아래였어요. 성격이 얼마나 대바라진지 제가 시집 왔을 때까지만 해도 순둥이라고 불릴 정도로 착하고 얌전했는데 어느 순간 삐뚤어지더라고요. 뭐 그 나이 땐 다 그러려니 하고 넘겼고 아이들을 키우며 집안 살림도 배우고 여러모로 바쁘게 지냈습니다. 여보,
이번에 김장 언제 하신대? 엄마가 이야기하신 거 있어? 다음 달 초에 하신다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따뜻한 것 같고 보름 정도 더 지내보고 하자시네요. 그런데 왜요? 아니, 희경이 수능도 끝났고 이제 걔도 일손 도우라 해야지. 에이, 그러지 마요. 아가씨 이제야 해방되어서 노느라 바쁜데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일손을 도우라고 해. 놀 수 있는 나이엔 놀아야지. 아니야, 당신이 몰라서 하는 소리야. 걔 너무 오냐오냐 키워져서 이런 거 다 해봐야 해. 당신이 너무 뒷바라지 해줘서 당연하게 안다니까? 그럼 어때요? 내가 원해서 하는 건데 일찍 시집와서 어머님께 그동안 배운 게 많으니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그건 그렇지만 당신도 당신만의 시간이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희경이 벼르고 있단 말이야. 왜 또 그래요? 아니, 저번에 당신이 엄마 갖다 드리라고 해서 홍삼 전해주는데 얘가 싹수 없이 당신 험담을 하잖아. 내 험담을 했다고요? 아가씨가? 그렇다니까? 지가 뭔데 남편을 시키냐는 둥. 나보고 마누라 관리 잘하라면서 큰소리 치는데 내가 다 어이가 없었다니까? 뭐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요. 당신이 자꾸 그러니까 희경이가 무서운 거 모르고 날뛰는 거야. 그럴 때일수록 찍소리 못하게 해버려야 한다고. 엄마랑 아버지가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어.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이제 20살 되고 하면 좀 나아지겠지. 제발 그러길 바라야지. 아무튼 엄마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봐. 연말 모임에 당신도 참석해야 하는데 김장식이랑 겹치면 좀 그렇잖아. 제가 어머니한테 연락해 볼게요. 그래. 물어보고 정확한 날짜 좀 알려줘. 어머니, 김장 언제 하세요? 그이가 정확하게 물어보라고 해서요. 12월 1일에 하면 될 것 같구나. 이번엔 절임 배추 주문 안 하실 거죠? 그래야지. 나도 한번 손수 담가보련다. 맨날 절임 배추 하니까 간도 이도 저도 아니고. 내가 내 입맛에 맞춰서 해보려고. 와, 그럼 일찍 가서 도와드릴게요. 저도 김치는 아직 안 만들어봐서 이참에 배울래요. 그럴래. 내가 금요일 새벽 시장에 가서 장 봐올 거니까 그럼 점심때 넘어오렴. 네, 시간 맞춰 갈게요. 언니 언제 오는데요? 12월 1일이 김장날이니까 그 전날에 가서 배추 손질도 해야죠. 11월 30일에 가겠네요. 우리 집에서 자고 가요? 아무래도 자고 일하는 게 편하겠죠? 그날 저녁에 배추 절이고 아침부터 김장해야 하니까 점심 지나고 가거나 그러게요. 왜요? 아니, 나 외출해야 하는데 눈치 보여서 그렇죠. 눈치 볼 게 뭐 있어요. 아가씨 편한 대로 하면 되죠. 방해되는 일 없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나가요. 예, 희경아. 너 노는 것도 좋은데 이참에 김장 배워. 지금까지 수험생이니까 아무것도 안 시켰는데 수능도 끝난 마당에 겸사겸사 배워라. 이번에 수육도 삶을 건데 좀 먹고. 내가 언제 그런 거 먹어? 살찌잖아. 엄마는 내 속도 모르고. 아무튼 나 미진이랑 약속 있어서 그날 나가야 해. 아유, 알았다고 알았어. 네 새 언니랑 둘이 부지런히 하지 뭐. 얘 새아가 우리는 김장 끝내고 사우나도 가고 마사지도 받으러 가고 그러자꾸나. 사돈께는 죄송하지만 애들 조금만 봐달라고 하렴. 에이, 괜찮아요. 안 그래도 오늘 미리 말씀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럼 그날 뵐게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렇게 해가 바뀌고 신우이는 20살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 정말 바삐 지내더군요. 저도 커가는 아이들과 힘들게 일하는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하루가 힘들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신우이는 톡톡 튀는 성격으로 대학에 다니며 많은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처음엔 발랄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젊으니까, 그럴 시기니까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되바라지는 성격 그거 어디 못 가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다리 수술을 하시는 바람에 제가 두 집안의 살림을 번갈아 가며 돌봐야 했어요. 솔직히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는 게 맞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되는 순간도 있었죠. 제가 하나둘씩 다 해주다 보니 신우이가 점점 바라지는 게 많아졌거든요.
오냐오냐 해주니 기세가 하늘을 찔렀고 저를 점점 막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혹시 내가 지난번에 새로 산 블라우스 어딨어요? 아, 그거 일반 세탁하면 안 된다고 해서 세탁소에 맡겨놓고 왔죠. 언제 입는다는 말 없어서 다른 것들이랑 같이 찾아오려고 넉넉하게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왜요? 아니, 그걸 아직도 안 찾아오면 어떡해요? 나 오늘 소개팅 있는데 입고 갈 옷 없단 말이에요. 전 몰랐죠. 미안해요. 다른 옷 입고 가면 안 돼요? 지난번에 오빠가 사준 원피스도 예쁘던데. 무슨 원피스예요? 언니는 패션도 몰라요? 긴 바지에 그거 입으려고 했는데. 아씨, 언니 때문에 소개팅 망치면 다 언니 책임이야. 미안해요. 지금 세탁소에 전화해 볼까요? 꼭 그거 입어야 하는 거 아니면 다른 옷 입어요. 옷장에 보니까 예쁜 거 많구먼. 언니가 뭘 안다고 그래요? 다 유행 지난 옷들인데. 언니는 맨날 편한 옷 입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있는 옷 입어요. 내가 요즘 두 집 살림하느라 정신이 없네. 아가씨가 이해 좀 해줘요. 짜증나 진짜. 이번만이에요. 그리고 나 점심 먹고 나갈 건데 혹시 점심 뭐예요? 어머님이 다리도 저러시고 해서 곰국 베이스로 감자탕 좀 끓이려고요. 아버님도 좋아하시고 이따가 저녁에 오빠 오면 같이 먹으려고요. 엥? 점심으로 감자탕을 먹으라고요? 저녁에 소개팅인데 아주 짠 거 먹고 팅팅 부으라 이거네. 언니, 나랑 전생에 무슨 원수라도 지은 거예요? 아가씨, 말을 참 이상하게 하네요. 왜 자꾸 나한테 시비조로 말해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어머, 언니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예요? 누가 보면 내가 아주 시집살이 시킨 줄 알겠네.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솔직히 시누이가 벼슬도 아니고 아가씨가 나한테 뭐라고 함부로 대하는데요. 내가 조용히 넘어가니까 아무렇지 않은 거로 보여요? 누가 그렇대요? 언니 갑자기 화를 내고 그래요. 당황스럽게. 내가 화 안 내게 생겼어요? 언제까지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할 거예요?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 벌써 몇 년인데 어머님이랑 오빠 앞이니까 다 참는 거예요. 알아요?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요? 와, 무서워 죽겠네. 언니 진짜 대단하네요. 대단한 건 아가씨죠. 사람 비꼬고 무시하는 거 그만해요. 이렇게 좋게 말하면서 챙겨줄 때 서로 기분 좋게 넘어가는 거지 더 이상 함부로 하지 말아요. 내가 그래도 되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서 참. 아, 알았어요. 한 번은 시누이에게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정색하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웬일인지 의외로 쉽게 수그리더라고요. 그렇게 성격 죽이고 잘 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어요.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고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라잖아요. 그 말이 딱 맞았거든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잠잠하던 우리 집에도 한바탕 큰 소란이 생겼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시누이가 취직을 한 것도 모자라 느닷없이 결혼한다고 난리를 쳤거든요. 대학 시절 만난 남자친구와 오랜 연애 끝에 취직도 하고 자리도 잡았으니 다짜고짜 결혼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나이도 젊은데다 시누이의 성격이 어떤지 아니 시집 보낼 생각이 없으셨던 시부모님은 깊은 고민에 빠지셨어요.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시누이의 결혼을 허락하셨고 시누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와의 본격적인 갈등도 시작되었죠. 시누이가 살림을 배운답시고 저를 부려먹기 시작했거든요. 언니, 아무래도 결혼하니까 언니 입장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도 주부가 되어보니 언니가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알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알았어요? 요즘 결혼 생활은 어때요? 서방님이 잘해주죠? 그건 말도 마요. 귀찮아할 정도라니까요. 저희 신랑이 그나마 둘째 아들이어서 다행이지 뭐예요. 제가 맏며느리였어 봐. 어휴, 고생길 훤하지. 고생은 무슨요? 며느리 됐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할 건 해야죠. 안 그래요? 언니도 꼰대 다 되셨네요. 그나저나 나 음식 좀 가르쳐줘요. 어떤 걸 가르쳐 주면 돼요? 지난번에 찌개랑 국은 웬만한 건 가르쳐 줬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셨던 요리책 내가 다시 정리해서 준 거 어딨는데요? 그거랑 언니가 직접 가르쳐주는 거랑 같아요? 아휴, 알았어요. 그럼 이번 주 주말에 오는 거 어때요? 어머님이랑 같이 식사해요. 그러면서 음식 좀 가르쳐 줄게요. 이번엔 찜류랑 나물무침 종류 알려줄게요. 정말요? 그럼 나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좀 많이 하면 안 돼요? 집에 좀 싸가게요. 웬만해서는 바로 먹는 게 좋을 텐데 미리 싸갔다가 상하기라도 하면 어찌하려고요. 근데 음식 잘 안 해 먹는다면서 웬일로 싸가요? 아니,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시부모님 오시는데 제가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죠. 그러니 언니가 해주는 음식 조금만 싸가고 집에 가서 가미만 좀 더하면 되니까. 그러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해봐요. 어머님 요리책 보면서 천천히 해봐요. 서방님도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하면 금방 해요. 언니는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어요? 요리도 처음 하는데 언제 내가 그런 걸 다 하고 있어요? 이번에 해보라는 거죠. 아, 그러면 언니가 해주면 되겠네. 아무튼 어차피 요리하는 거 양 좀 넉넉히 해요. 양심상 반찬통은 챙겨갈 테니까. 알았어요. 대신 와서 제대로 배워가요. 알겠다니까요. 언니는 음식 만들 때 맛깔나게만 만들면 돼요. 그리고 갈비찜 할 거면 이왕이면 당근이랑 감자의 모양 좀 내요. 우리 시부모님 드실 건데 예뻐야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저한테 배운다고 하면서 결국엔 제가 하게 만드는 식으로 저를 교묘하게 부려먹었어요. 몇몇 분들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나가서 사 먹어라. 안 하면 되지 않느냐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시누이가 정말 똑똑한 게 꼭 음식 준비 다 해놓거나 할 때만 저렇게 연락이 와서는 온갖 요구를 했거든요. 이왕 만들 거 재료 버리기도 뭐하고 살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가서 먹으면 편하기야 한데 그거 다 돈이거든요. 아무튼 저는 바보 같은 짓을 여러 번 하게 되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도 참 미련했던 것 같습니다. 여보, 지난번에 의경이 시부모님 모시고 집들이 했을 때 그거 음식 다 당신이 한 거라며? 그게 사실이야? 네, 그때 어머님이랑 식사 있었잖아요. 겸사겸사 요리하면서 양만 좀 더 했어요. 아니, 희경이 걔는 뭐하고? 와서 배워가기야 했죠. 근데 뭐 거의 내가 했지. 아니, 내가 전에도 말했잖아. 희경이 걔 오냐오냐 자라서 고생 좀 해봐야 한다니까? 당신이 매번 이렇게 져주듯이 해주니까 더 그런 거야. 이참에 그냥 끊어버려. 어떻게 그래요? 가족인데. 아가씨도 시집가서 나름 시집살이 당하는 모양이던데. 얼마나 눈치가 보이면 나한테 그런 부탁을 했겠어요? 걘 그래도 싸. 그러게 틈틈이 배우라니까 지 할 거 다 하고 이제 와서. 아무튼 여보 미안해. 희경이 제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그만 말해요.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본인도 이제 결혼했으니 느끼는 바가 있을 거야. 그리고 나도 이제 안 해줄 거예요. 그나저나 곧 김장철인데 어머님이 아무 말 안 하시네. 엄마, 이번엔 김장 안 하신다는데? 왜요? 많든 적든 늘 김장하셨는데? 그냥 다 같이 개고생하면서 힘들게 만들 바에야. 먹을 때마다 조금씩 하거나 그냥 사 먹는다고 하시던데? 그게 서로한테 편한 것 같다면서. 그건 그런데 매년 하던 김장을 갑자기 안 하신다는 게 참. 어디 아프신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다리 수술하고 나서는 별탈 없으셨는데 그냥 귀찮으신 듯한데.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안 한다고 하실 리 없어요.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그래. 당신이 엄마랑 이야기가 잘 통하니까 한번 말해봐.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요? 참고할게요. 어머님, 저예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번에 김장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래, 이번엔 안 할 거다. 그리고 앞으로도 안 할 거다. 우리도 주문해서 먹자꾸나. 왜 화가 나셨어요? 밖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셨어요? 아니, 희경이 때문에 속상해서 그러지.
아가, 너 혹시 희경이한테 음식 해다 준 적 있니? 아가씨 가끔 저한테 음식 배우러 오고 가끔 제가 반찬 넣어주고 하는 건 말고는 없죠. 그래. 너도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요구하면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해. 네? 왜요? 희경이 그년을 내가 너무 오냐오냐 키웠던 것 같구나. 지금 생각해보니 네가 정말 고생했을 것 같아. 아니 글쎄, 희경이가 자꾸 뭘 가져가는 거야. 반찬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그냥 자기가 하기엔 귀찮고 하니 그런 거 아닐까요? 해도 정도껏 하지. 지난번엔 나한테 반찬간 안 맞는다고 생난리를 쳤단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 내가 언제까지 비위를 맞춰줘야 하는지. 그리고 너한테 물어볼 거 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눈치로 보자 하니 그동안 희경이가 너 많이 부려먹었지? 아,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숨기지 말고 다 말하렴. 나도 다 알고 하는 소린데 확인차 물어보는 거니까. 부려먹은 거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냥 요리할 때마다 겸사겸사 해준 거죠. 그게 도대체 몇 번째니? 아무리 내 딸이지만 이런 취급 받으면서 못 살겠다. 나랑 네가 식모도 아니고. 저도 가끔 욱하긴 했는데 오죽 필요하면 그러겠어요. 조금만 더 지켜보죠. 아가씨도 시집 갔으니 느낀 게 있겠죠.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이참에 그 버릇을 고치든지 해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 김장 말이다. 난 안 할 생각이야. 정말요? 정말 주문해서 드시게요? 그래야지. 희경이가 자기 시댁 것까지 해달라고 할 것 같은데 내가 왜 개고생해야 하는지 모르겠구나. 해줘도 고맙단 말 못 듣는데 굳이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이제는 김장하기 벅차다. 벅차. 어머니, 그럼 이번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그동안 어머니한테 배운 거 써먹어 보기도 하고 저도 김치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얼마나 하려고 그러니? 조금만 해서 서로 맛만 보자꾸나. 김치야 워낙 시중에 많이 있으니까. 네, 많이는 아니고 한 20포기만 해요. 그래. 혹시 모르니 레시피는 내가 적어줄게. 휴. 우리 희경이가 새아가 너 밥만 됐으면 소원이 없겠구나. 어머니, 그럼 이번에 혹시라도 큰 소리가 나면 저 믿고 기다려 주시겠어요? 그래. 이참에 확 버릇을 고쳐버리자. 때리든지 말든지. 희경이 그거 정신 좀 바짝 들게 해줘라. 알겠지? 시어머니도 신우이의 행동에 혀를 끌끌 차시며 아쉬워하셨어요. 저는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신우이에게 김장을 한다는 이야기를 살짝 흘리니 아니나 다를까 미끼를 덥석 물더라고요. 왜 시어머니가 신우이에게 기겁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에게 크게 한 방 먹인 그날이 오고야 말았죠. 새언니, 우리 김치 다 떨어졌어요. 엄마가 이번에 김장 안 한다고 하고. 새언니라도 얼른 김장하셔야죠. 어머니가 김장 안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왜 해요? 저도 이번에 먹을 것만 딱 할 거예요. 그러니 아가씨도 주문해서 먹던지 해요. 에이, 우리 사이에 1억이에요? 나도 조금만 해줘요. 네? 얼마나 해줘야 하는데요? 그럼 해줄게요. 우리 시댁 것까지 200포기 해주세요. 엄마가 평소에 400포기 가까이 했으니까 이 정도면 얼마 안 되는 거 맞죠? 200포기가 적은 건 줄 알아요? 재료값도 재료값이고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데. 그럼 와서 도울 거죠? 아니요. 저 볼 일이 있어서요. 지금 계좌로 10만 원 보냈어요. 이 정도면 재료 사는데 보탤 수 있죠? 이보세요. 직접 와서 돕던지. 10만 원으로 무슨 재료값이에요? 뭐? 이보세요. 새언니, 아무리 그래도 나 신우이예요. 말 그렇게 하시면 후회할 텐데. 그리고 이왕 김장할 때 새우젓 좋은 거 써요. 강화도 풍물시장에서 순무김치 맛있던데 맛 좀 보고 언니도 해봐요. 나는 잘못한 거고 아가씨는 잘했다. 이거예요? 그렇게 다 따질 거면 직접 재료 사가지고 와요. 아이, 왜 그러실까? 배송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일 와서 간이나 봐요. 상태가 어떤지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치 담글 통도 가져오고요. 네,
그건 걱정하지 마요. 언니, 내가 왔어요. 김치 다 한 거예요? 양이 적어 보이는데? 당연히 양이 적죠. 그리고 우리 집 먹을 것 빼면 남는 게 뭐 있어요? 아니, 나머지는 언니가 알아서 보태야죠. 200포기 맞춰야 하는데 50포기만 하면 어떡해요? 언니, 평소에 내 말 귓등으로도 안 듣더니 나이 먹더니 귀도 먹은 거예요? 언니가 고졸이라 그런가? 영말이 안 통하네. 말을 왜 그렇게 해요? 나 혼자 밤새워서 배추 절이고 김치 해줬으면 고맙다고 해도 모자라는데 그러기에요? 내가 200포기 하라고 했잖아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김치가 짜요? 완전 소태야, 소태. 어차피 물 생기고 그러면 조금 싱거워져요. 그거 생각해서 양념한 거고 지금은 당연히 짜죠. 맨입에 그렇게 집어먹는데 안 짜요? 에잇, 이거 못 먹겠네. 언니, 이거 다 버리고 다시 해요. 정말 마음에 안 드네. 도대체 잘하는 게 뭐예요?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살림 제대로 못 배웠네. 미친. 지금 말 다 했어요? 야, 정희경. 김치로 쳐맞아봐야 정신 차리지? 뭐예요? 정희경? 지금 말 다 했어요? 그래, 말 다 했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은데 꼬박꼬박 시누이 대접해주니까 아주 기어오르지? 왜 때려요? 아, 그만.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어머니가 사람 만들어 놓으라고 하셨으니까 오늘 너는 내 손에 죽었어. 이리 안 와? 아, 그만해요. 언니. 그날 저는 모든 김치를 다 버무리고 시누이를 기다리다 지쳐 상당히 짜증이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제가 괜히 담가보고 싶어서 담그긴 했지만 정말 만만찮더라고요. 사실 저 시어머니 이렇게 나눠 먹고 시누이도 조금 주려고 80포기 정도 했습니다. 힘든 것도 있고 시누이의 행동이 짜증났던 것도 있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팍 터트리고 말았죠. 저날 시누이는 저에게 난생 처음으로 김치 싸대기라는 걸 맞아봤습니다. 저도 드라마에서만 봤지 실제로 제가 할 줄은 몰랐죠. 배추로 실컷 얻어맞고 나니 정신이 들었는지 한 20대쯤 맞고 제발 그만 좀 하라며 울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시누이는 두 팔 걷어 올리고 직접 김치통에 김치 담고 뒷마무리까지 해야 했죠. 그리고는 앞으로도 두 번 다시는 저나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해달라, 뭐 해달라 부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건 저희 선에서 해주겠지만 지금까지 했던 터무니없는 부탁은 안 해주는 거로 합의를 봤죠. 그 뒤로 시누이는 시어머니에게도 남편에게도 크게 한 번씩 혼나고는 조용히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큰일을 치르고 남편 직장 때문에 저희는 가평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조용하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조금 시끄럽기도 하지만 나름 잘 지내고 있어요. 두 딸아이 모두 서울에서 대학에 다녀서 시댁을 오가며 생활하고 있고 저희 부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 다 키워놓고 나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만의 시간이 필요하기도 했고 이제는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유튜브도 시작하고 인터넷으로 사이버 대학 강의도 꾸준히 듣고 있답니다. 전공은 사회복지학이에요. 요양보호사, 산후도우미 자격증도 따서 제가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요. 시누이는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저라면 벌벌깁니다. 이제는 살림에 손이 좀 익었는지 지난번에 맛 좀 보라며 잡채며 전이며 다 해왔더라고요. 본인도 아이 낳고 살림해보니 느낀 게 있는지 노력하는 게 보입니다만 제 눈엔 아직 멀었어요.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어쩌겠습니까? 가족인걸요. 앞으로 더 나아지길 기대하며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언니, 나보다 먼저 결혼하려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예쁜 순서대로 결혼해야 맞는 거잖아. 조무 주제에 왜 나보다 먼저 가냐고. 오랜만에 나타나서는 한다는 말이 그거야? 갑자기 뭔데? 순서네 뭐네 대체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그냥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지. 애초에 난 지금 결혼하려는 것도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다 알고 있구만. 뭐가? 아직 결혼할 상대도 없는데? 시치미 떼지 마. 언니가 결혼식 준비하는 거 나 다 알고 있다고. 난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거짓말하지 말라고. 알겠어? 결혼은 내가 먼저야. 존못보다 존이가 먼저 결혼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거잖아. 그니까 내가 먼저야 맞는 거라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결혼을 하든 어쩌든 알아서 해. 일일이 나한테 따진다고 결혼 준비가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 모르겠고 절대 결혼식 못하게 할 거야 내가. 애초에 결혼할 상대가 없다니까 그러네. 보영아, 너 나랑 봄이 허락도 없이 먼저 결혼하려고 한다면서? 그런다고 우리가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응? 와, 엄마까지 이러고 있네? 뭐? 대체 봄이가 어디서 뭘 듣고 내가 결혼한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아직 결혼할 예정이 없어. 거짓말 마! 봄이가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했다는데 무슨 소리야? 엄마도 내 말은 하나도 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봄이 말만 믿고 난리를 치는구나. 정말 예전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네. 네가 뭐라고 하든 결혼은 봄이가 먼저 해야 돼. 너같이 못생긴 애가 먼저 결혼하면 봄이 입장이 뭐가 되니? 이제 너도 다 컸으니까 그 정도 눈치는 가지고 행동해야 될 거 아니야. 봄이한테도 말했지만 결혼할 상대가 있으면 나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결혼하면 그만이잖아. 난 있지도 않은 결혼 가지고 그렇게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하는 연락에 시달려서 진짜 짜증나 죽겠거든? 뭐? 진짜 적당히 해. 언니, 나 무조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방법 찾았다? 뭐? 아직도 그러고 있어? 진짜 징하다 징해. 아무 의미도 없는 걸 가지고. 언니, 아직 결혼식 준비하고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결혼할 예정 자체가 없다니까? 빠르게 결혼도 포기시키면서 내가 먼저 시집갈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선전포고하려고 연락한 거야. 대체 뭘 어쩌겠다는 건데? 그건 앞으로 기대해. 내일부터 제대로 시작할 거니까 각오해. 분명 난 결혼할 상대도 없고 결혼할 예정도 없다고 했다? 너 결국 결혼식 준비 포기 안 했다면서? 에? 무슨 소리야? 혹시나 해서 물어보는 건데 한 10개월 전에 내가 결혼을 한 해 만에 했던 그걸 아직도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당연하지. 됐고 너도 적당히 하고 이제 빨리 그 남자랑 헤어져. 그 남자라니? 남자친구를 말하는 거라면 난 여전히 그런 사람 없어. 거짓말하지 말고 너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 쳐봐야 이번 주말에 결혼식 못 올려. 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결혼식 날짜가 정해져 있네? 사실은 말이야 봄이가 임신을 했어. 뭐? 뱃속에 든 애 아빠가 네 약혼자라더라. 뭐라고? 아니 그게 누군데? 이미 수차례 말했지만 나는 지금 남자친구나 약혼자나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 진짜 뭔 소리라는 거야. 혹시 모르는 누군가한테 말도 안 되는 민폐를 끼치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은 거 맞아? 말 바꾸려고 하지 마. 봄이는 이미 임신 막달이야. 뭐? 곧 출산한다고? 그래. 이번 주 주말에 하는 결혼식에 네가 아니라 봄이를 신부로 내보낼 거야. 이제 출산까지 거의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당장 신랑 양보해라. 아니 엄마, 난 결혼식 준비한 적도 없고 양보할 신랑도 없다니까? 아직도 그런 소리가 나오니? 진짜 적당히 안 하면 영 끊는다. 동생의 행복을 생각 안 해주는 언니는 우리 집안에 필요 없어. 아니 뭐 영 끊는 거야 나도 상관없고 오히려 고마울 지경이긴 한데 나 아직 결혼 안 한다니까? 뭐? 만약 진심으로 이번 주 주말에 결혼식이 어쩌고 하는 걸 믿고 있는 거라면 좀 더 제대로 알아보는 게 좋을 거야. 적어도 주말에 한다는 결혼식에 나올 신부가 내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확실하니까. 언니, 뭐야 이거?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아, 뭔데? 나 일하는 중이거든? 에? 일한다고? 출장 나와서 부산에 있단 말이야. 부산? 지금은 잠깐 짬이 나서 답장하고 있는 거야. 그니까 할 말 있으면 짧게. 아니, 잠깐만. 지금 부산에 있는 거면 그럼 아까 서울에서 했던 결혼식의 신부가 다른 사람인 게 맞단 소리야? 뭐? 신랑도 완전히 다른 사람이더만. 언니, 지금 나 엿먹인 거지? 잠깐만. 일단 뭐가 어떻게 된 건지를 먼저 설명해주지 않아서 잘은 모르겠지만 설마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결혼식에서
뭔가 사고 친 건 아니지? 그래서 식장이 어딘데? S 웨딩홀이라고 하는 결혼식장. 어? S 웨딩홀? 1년 정도 전에 언니가 김강은이란 사람이랑 거기 들어가는 거 봤단 말이야. 에? 강은 씨? 그 후로 정기적으로 S 웨딩홀을 드나들더니 조금 지나서 강은 씨가 S 웨딩홀 근처 카페에서 친구처럼 보이는 사람이랑 결혼식 날짜 얘기를 했다고. 그게 오늘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강은 씨 아이를 임신해놓고 결혼식장에 쳐들어가서 망치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강은 씨는 있지도 않았고 신랑이랑 신부도 아예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다고. 경비원한테 붙잡혔을 때 뱃속에 넣어놓은 수박도 밖으로 굴러떨어졌잖아. 수박을 넣어놓고 임신한 척을 했다는 거야?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가서 놀라서 도망쳐 나왔어. 에? 도망쳤어? 당연하지. 지금은 엄마랑 같이 합류해서 어제 묵었던 식장 근처 유튜브 호텔에 숨어 있어. 소란이 잠잠해지면 집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진짜 쪽팔려 죽는 줄 알았잖아. 짜증나. 보영아, 큰일 났어. 봄이가 그 결혼식 친척들한테 붙잡혔어. 경찰한테 붙잡히지 않은 게 어디야. 뭐? 너 알고 있는 거야? 그거 알아? 봄이가 난입해서 망친 결혼식은 내 동료 결혼식이었어. 뭐? 이건 아까 봄이한테 들은 얘기를 토대로 해서 내 추측도 들어간 거긴 한데 약 1년 전에 봄이가 S 웨딩홀에 들어가는 내 모습을 봤다고 하는 건 결혼식 준비 같은 게 아니라 업무 회의하려고 들어갔던 거야. 업무 회의? 난 지금 광고 대행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S 웨딩홀 쪽 업무도 맡고 있어서 같은 직장 다니는 강은 씨랑 둘이서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었거든. 그때 인연으로 강은 씨가 S 웨딩홀에서 친척들만 불러서 스몰 웨딩을 하게 되었는데 에? 강은이라니? 이 사람이 내 약혼자라고 착각한 사람 맞지? 봄이가 강은 씨를 어떻게 한번 꼬셔보려고 온갖 수작을 다 부렸는데 전혀 상대해주지도 않고 실패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보다 먼저 결혼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강은 씨 아이를 임신했으니까 결혼해달라고 하려고 배에 수박을 넣어서 결혼식에 난입한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신랑이 그 남자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봄이도 얼마나 쪽팔려 했는지 알아? 우선 거기서부터 근본적인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봄이가 뭘 착각했다는 건데? 신부가 강은 씨였다는 건 마지막까지 눈치채지 못했나 봐? 에? 신부? 강은 씨 여자야. 여자라고? 학창시절에 유도를 해서 키도 크고 몸집도 있기도 하고 외근 나갈 때도 항상 바지만 입다 보니까 남자로 착각받는 일은 일상 다반사라고 하더라. 심지어 봄이가 달라붙은 후로는 계속해서 자기가 여자라고 말했다고 하던데 그 사람이 여자라고? 몇 번을 얘기해도 조금도 들으려고 하지 않아서 골치 아팠다는데 오늘 그 참사가 나서 결혼식을 망친 범인을 찾고 있을 강은 씨한테 연락했더니 그게 내 동생이었다는 걸 알고 엄청 놀라더라. 뭐야, 그거 말을 했어? 어떻게 네 동생을 팔 수가 있어? 사고 쳐놓고 책임도 안 지고 도망간 봄이 잘못이지. 뭐? 봄이가 난입하고 나서 결혼식 중단됐대. 그 책임으로 결혼식 비용이랑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금까지 아마 봄이한테 청구하게 될 거야. 아니, 뭐라고? 그니까 이제 나 말고 강은 씨랑 얘기해. 어떻게 좀 해봐. 둘이서 알아서 해. 김보영! 나 이제 일하러 간다. (10개월이나) 있었으면 자기가 착각했다는 걸 깨달았을 법도 하고 애초에 막달인 임산부라고 거짓말을 해서 결혼식에 난입하려고 한 발상 자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나중에 제가 강은 씨에게 따로 엄청 사과했습니다. 다행히 용서를 받긴 했지만 그렇다고 동생이 대형 사고를 쳤다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강은 씨는 결혼식 비용 부담과 보상금을 청구했고 도망갔을 때 비싼 식장 소품들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식장 측에서도 변상금을 청구당했다고 합니다. 저희는 편모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집을 나와 사는 이상 동생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엄마뿐입니다. 그런 엄마는 어느 날 야반도주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떠안게 된 동생은 엔잡을 해가면서 매일 후회가 담긴 푸념이나 하면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가! 네, 어머님.
너 빚 갖고 있다면서? 네? 내가 바로 옆집에 살아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그냥 모르고 넘어갈 뻔했잖아. 무슨 말씀이세요? 어젯밤에 태범이랑 네가 얘기하는 거 들었다. 매달 120만 원씩 갖고 있다며? 그리고 아직 다 갚으려면 한참 남은 거지? 대체 얼마를 빌린 거니? 아, 그게 들리셨어요? 액수가 꽤 커서 지금 갚는 속도로는 한 4, 5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어머, 그렇게나 많이 빌렸어? 네, 맞아요. 상의도 없이 투자에 손대고 그 돈을 다 잃는 바람에 빚만 잔뜩 지게 됐는데 그래도 부부니까 함께 갚자는 얘기로 흘러갔지만 결국엔 저 혼자 매달 120만 원씩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게 뭐 하는 거야? 이건 나도 못 본 채 하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네. 네, 맞는 말씀이긴 한데 지금 태범 씨는 태범이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다니. 네? 어머님. 그니까 지금 네가 진 빚을 태범이가 힘들게 번 돈으로 갚고 있단 소리잖아. 심지어 매달 120만 원씩. 그게 4, 5년씩이나 걸리는 거면 6천이나 7천이나 뭐 이 정도는 빌렸다는 소리 아니니? 아니, 그 반대예요, 어머님. 제가 아니라 태범 씨가 진 빚이에요. 지금 너 태범이 책임으로 몰고 가려고까지 하는 거니? 네가 이런 애일 줄은 몰랐다. 그러고 보니까 빚 얘기하고 있을 때 네 그 태도 말이야. 태범이 무시하면서 빚 있는 거 알아? 꼭 다 갚아야 하는 거잖아. 라고 말했었지? 왜 네가 진 빚 때문에 태범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지 나는 도통 모르겠다. 어머님, 이혼해 그냥. 제 얘기를 들을 생각은 아예 없으신가 봐요? 듣는다고 빚이 없어지니? 그건 그렇긴 하죠. 흥분하셔서 며느리가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시어머니랑 대화를 해봐야 의미가 없을 것 같네요. 뭐라고? 저 아직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다시 얘기하세요. 나는 빚진 며느리랑 할 얘기 없다. 그리고 앞으로 태범이는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야겠어. 빚투성이인 너랑 같이 두면 애 성격만 나빠지겠어 아주. 그러세요. 이만 실례할게요. 야, 우리 이혼하자. 뭐? 아침 대바람부터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헛소리는 무슨. 빚진 걸 엄마한테 들킨 건 의도한 게 아니긴 하지만 엄마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도와주신다니? 네가 이혼해서 집을 나가면 돈 문제로 골치 아플 일도 없어질 거라고 하시던데? 아, 그러셔? 분명 엄마가 나를 위해 뭔가 생각해 놓은 수가 있나 봐. 글쎄, 아무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내 편 들어줄 거 알았으면 애초에 숨길 일도 없이 처음부터 엄마한테 상의할 거 그랬어. 그렇게 하면 너도 이제 필요 없고 그렇게 날 무시하듯이 말하는 것도 진짜 짜증나거든? 그니까 이혼하자. 참. 하여튼 나 이제 출근해야 되니까 이따 얘기하자. 태범씨, 돌아오니까 이혼 서류가 놓여있는데 이거 뭐야? 이혼하자고 말했잖아. 내가 일일이 준비해서 갖다 놓은 거니까 내는 건 너 혼자네. 대화할 생각도 없다는 거야? 그래봐야 또 무시하면서 얘기할 게 뻔한데 뭐. 나는 이제 엄마도 내 편이기 때문에 너 같은 건 없어도 그만이야. 그니까 그냥 빨리 집 나가. 그래? 하긴 내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금전적인 부담도 덜하고 이득이긴 해. 오케이, 그럼 서로 합의된 거다. 아가, 이혼하기로 했다면서? 네, 뭐 그쪽이 그렇게 해도 후회 안 한다면 저야 상관없지만요. 아직도 그런 태도로 나오네? 매달 120만 원씩 갚아야 할 빚도 있는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하니? 먹여 살려주는 남편한테 감사한 줄도 모르고 말이야. 빨리 나가! 네? 태범씨가 먹여 살려주고 있다니 무슨 소리세요? 제가 매일 출근하는 거 못 보셨어요? 당연히 봤지. 근데 알바나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받는 돈이야 뻔하지 뭐. 대기업 다니는 태범이가 훨씬 더 많이 번다는 건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 태범씨가 최근 1년 정도 출근 안 하고 있는 건 눈치 못 채셨어요? 그건 요새 재택근무에 뭐네 하니까 그런 거겠지. 내가 나이 먹었어도 세상 돌아가는 건 다 알아. 굳이 본인한테 확인하지 않아도 이해한다고. 그러셔요? 대단하시네요. 역시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이세요. 칭찬으로 받아들일게. 그럼 전 내일 이사 갈게요. 짐 정리하느라 밤중에 좀 시끄러울 수도 있지만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 빨리만 나가준다면야 아무런 상관없어. 얼른 짐 챙겨서 나가라.
태범씨, 나 이제 나간다? 그래. 이혼 서류는 어제 제출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번 달 빚 변제일이 바로 내일인데 나중에 울면서 매달리지 마. 아, 시끄럽게 진짜 졸려 죽겠구만. 좀 자자. 그럼 잘 지내? 어머님, 저 이제 나가볼게요. 시끄럽다. 잠 좀 자자. 나중에 해. 그동안 감사했어요. 건강하세요. 야, 잠깐만! 그냥 이혼 없던 걸로 하자. 앞으로도 빚 갚는 거 좀 도와줘. 뭐? 아니, 엄마가 되도 않는 착각을 했더라고. 빚을 네가 진 거라고 착각하고 그 빚을 매달 내가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더라. 그래서 네가 진 빚이니까 이혼하면 내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너랑 이혼하라고 했던 거였어. 나도 알고 있었어. 난 분명 당신이 진 빚이라고 말했는데도 들으려고 하시지를 않더라. 그리고 애초에 이 설명은 내가 아니라 빚진 당사자인 당신이 해야 맞는 거지. 내가 설명하는 것도 좀 아니다 싶어서 어머님이 좀 진정하시고 나면 셋이서 다시 얘기해보려고 했는데 당신까지 나보고 이혼하자고 하길래 그렇게 하면 뭐 나야 손해볼 건 하나도 없으니까 원하는 대로 해줬을 뿐인 거야. 아니, 그럼 진짜 이혼하게? 이미 서류 냈고 난 번복할 생각 없어. 진짜로? 어떡해. 아가! 내가 착각해서 미안하다. 자, 사과했으니까 얼른 돌아오렴. 네? 왜 똑바로 말을 안 했던 거야? 빚을 진 건 태범이고 그 돈도 우리 숙부님 돈이라면서. 그런 건 원래 태범씨 본인이 설명해야 맞는 거고 적어도 저는 빚진 건 제가 아니라 태범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듣지도 않고 무조건 제 빚이라고 주장하고 이혼을 명령하신 건 어머님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을 입장이 아니라고요. 아니, 근데 고작 알바 다니는 네가 어떻게 매달 120만 원씩 갚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착각을 하지. 저는 알바하는 게 아닌데요? 뭐? 돌아가신 아빠한테 물려받은 레스토랑을 10곳 운영하고 있다고요. 프랜차이즈 운영을 한다고? 네, 맞아요. 어디 레스토랑에서 알바하는 게 아니었다고? 네, 아니에요. 그래서 매달 120만 원씩 다 갚을 수 있었나 보구나. 참고로 태범씨 지금 무직이에요. 왜? 1년 전에 상사랑 싸워서 그대로 퇴사했거든요. 그 후로 쭉 백수로 지내왔어요. 퇴직금은 나왔지? 네, 물론 그것도 빚 갚는 데 쓰긴 했는데 어차피 고작 몇 년 일한 정도에 자진 퇴사까지 한 거라서 몇 푼 되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빚은 계속 갚아야 하긴 하니까 그냥 제가 부담하고 있던 거예요. 그랬던 거구나. 그럼 앞으로도 좀 부탁하자. 네? 실은 숙부님한테 오늘 들어와야 할 돈이 아직 안 들어왔다고 재촉 전화가 왔거든. 그러니까 여태 그랬던 것처럼 오늘 중에 120만 원만 좀 보내주려. 이혼하기로 한 남한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그래도 이혼하라고 하신 건 어머님이에요. 그러니까 아드님이랑 같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러지 말고. 나 이제 내년부터 연금으로 먹고 살아야 돼. 태범이 아빠도 일찍이 떠나보냈고 백수 아들의 빚까지 딸려오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만 실례할게요. 아가! 이번 달 변제권에 대해서는 시어머니의 숙부님께 연락해 근 1년 정도 저 혼자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돈을 그대로 다 돌려주셨습니다. 반성하라는 차원에서도 본인한테 다 갚게 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전 남편과 그의 어머니를 자신의 회사에서 자빌꾼으로 일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온갖 직원들에게 혹사당하며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둘에게 각자 불만이 담긴 카톡이 왔길래 그대로 차단했습니다. 지금은 핸드폰까지 압수당한 채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내로서 최선을 다해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한 착각이 이런 비극을 만들고 말았네요. 이혼하기로 하고 집을 나갈 때까지 그 착각의 진상을 알려주지 않은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절대 도와줄 생각은 없습니다.